자, CI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CIS 12,250원대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2월 24일에 대한 고점을 만들었을 때 전고체 대장주의 위용을 좀 뽐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달 만에 주가가 22% 급락하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 15,000원대에서 진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와 함께 흘러내리는 차트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정말 피가 마르고 멘탈이 무너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배터리셀 업체들의 투자 지연 기사가 연일 시장 공포 심리를 자극하면서 투자 심리도 극도로 위축돼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가격하게 밀려난 것은 결과적으로 CIS 전고체 핵심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려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쏟아진 섹터 전체의 악재를 핑계 삼아 메이저 수급들의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계속 밀리는 이런 가격에 본전 심리가 흔들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 손절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하락 차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보이지 않는 소름 돋는 외인들의 덫이 숨어 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와 이런 차트가 주는 공포에 속아서 그냥 손절 버튼을 누를 때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쏟아진 악재들이 어떤 구간을 틈타서 소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폭락 바닥 구간에서 누가 다시 물량을 뺏어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단순한 추락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악성 매물을 털어내기 위해서 가벼운 몸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CIS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주가 12,270원대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단기 선들의 이런 역할을 하던 이제 초록색 선, 이 21선 아래의 주가가 지금 갇혀있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역별의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 우리 매매하는 일반 개인들 21선, 야, 생명선이 깨졌어. 추세는 완전히 죽었어. 이제 이 CIS 지하실로 직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손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이 14,000원대 그리고 15,000원 사이 위에 보시면 지금 24.3%라는 어마어마한 이 매물대 위에 이렇게 집중 포진해 있으니까 주가가 고개를 들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눌러버리자는 거죠, 얘네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본전 매물이 쏟아질 거라 지레겁을 먹고 있다. 그래서 차트는 완벽하게 개인을 쫓아버리고 있는 구간이 여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수급을 좀 보시면 굉장히 놀랍고 소름 돋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완성체 업체들이 배터리 주문을 이제 줄인다느니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지금 겨울을 알리는 정말 자극적인 공포의 겨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사가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이 3월 23일 날 바닥을 날렸던 날이죠. 이날 수급을 좀 보시면 이날 주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 하락을 쳤던 날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위협하는 숫자까지 왔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날 수급표를 좀 보시면요, 소름 돋는 민낯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무려 17만 6천 주 패닉셀링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유 비중을 보시면 이 패닉셀링이 당했던 날 외인들은 얼싸 좋다 싶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굉장히 경악스러워요. 이제 배터리 산업이 망한다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는데 오히려 이날 하루에만 23만 주를 담아버렸습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7% 지하 실바닥에 문을 열고 있는데 외인들은 지금 3월 23일 그리고 24일, 25일 때까지 계속적인 순매수로 받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량을 뺏겨요. 자, 외인들 이렇게 주가를 바득바득하면서 정말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들의 뱉어낸 그런 피눈물 나는 손절 물량을 정말 바닥에서 티나지 않게끔 완벽하게 흡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악재로 끝나는 주가 같았으면요. 이렇게 악재가 끝났으면 바닥을 지지하지 않고 정말 지하실 끝바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인들 스마트머니가 이틀 연속 살 여유조차도 없이 계속적인 하락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바닥에서 외인들이 사고 있는 이런 이유들이요. 사실 우리가 대체 장구를 보시면 좀 더 소름 돋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을 찍기 전에 하루 전에 20일 날을 먼저 보시면요. 대체 잔고의 물량이 무려 96만 주나 급감했습니다. 700만 주가 달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들이 순식간에 600만 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메이저들이 이렇게 가격을 폭락하기 전에 자신들의 공매도 그런 포지션을 미리 청산하면서 기회를 챙기는 쇼커버링을 몰래 완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23일 주가를 폭락시키면서 개인들의 비투 물량인 신용잔고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를 좀 보시면요. 320만 주가 달하는 비투 물량들이 이제는 315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대 매매로 손절로 상환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정말 버티지 못한 개인들, 이런 악성 신용 매물들이 차트 붕괴와 함께 공포와 악재 기사에 짓눌리면서 결국 시장에서 강제 퇴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요즘 퍼즈는 전기차 이런 캐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21선 고의로 이탈시키면서 주가를 폭락시킨 목적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상용화라는 거대한 개별 상승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무겁게 달라붙은 개인들의 악성 물량을 강제로 털어내는 철저한 정지 작업이 있었고 개인들의 신용을 털리고 외인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는 그러면서 상단에서 미리 대체 잔고에 대한 압박을 미리 해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12,000원이라는 아슬아슬한 주가의 흐름은 단순하게 우리가 추세가 죽었다라고 볼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을 극한까지 말려 죽은 뒤에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응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메이저들의 악랄한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기차 침체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11,000원대 밑으로 절대 깨지지 않고 방어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지면 주가를 끌어올릴 때도 얘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이면을 다 알았다고 해서 실제로 내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방향성을 아무리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체들은요, 지금 방어하는 선까지 깨버리면서 개인들을 휩쓸어 정말 마지막 남은 멘탈까지 흔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종목 그리고 똑같은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0.5%의 오차로 손절 라인이 터지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이런 공포의 끝자락에서 정확히 진입해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많은 분들이 지금 제 분석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반등을 기다리는 그런 안일한 구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12,000원 선에서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말싸고 있는 이런 장중 호가창에 대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잔량 비율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되겠고, 외인들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에 전환 속도, 이런 찰나의 임계점과 당일의 종가 안착 여부가 여러분들의 기회를 바꾸면서 손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방향성은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체의 그런 생각을 100%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주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지금 흐름보다 장중의 테스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금요일, 월요일 같은 경우 장이 마감하고 장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강한 변동성을 주기에 굉장히 좋은 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데이트 차트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 이런 좁고 험난한 오차 범위를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을 하면서 드라마틱한 계좌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세력의 휩수에 털리지 않을 정확한 타점과 장중 이탈에 대한 대응 기준,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무료로 영상으로 좀 담아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시간적인 장중 흐름에 대해서는 한계성이 좀 명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좀 다이렉트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부탁이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뭐 구독, 인증 정도 아니면 CI 이 정도만 좀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CIS 주주분인 걸 확인하고 저장을 해서 실시간적인 타점이 보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저도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연락을 주시면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시작 전에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장중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CIS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정도만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르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보신 분들 정말 CIS의 상위 1%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색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은 이 CIS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영상을 좀 바라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계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가 CSI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CSI 2차 전지 테마주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배터리 게임 체인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자, 지금 글로벌적인 거시경제의 뉴스를 좀 보시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의 위험성,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사고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런 주행거리의 한계를 좀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기차는 이 캐즘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삼성의 SDI, 이런 비롯해서 글로벌 탑티어들이 사활을 걸고 27년까지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 여기에다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전환점 속에서 CIS가 가진 기술적 경쟁력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배터리 극판을 제조하는 핵심 공정인 롤투롤, 이런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적인 최고적인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지금 뭐 황화물계, 이런 고체 전해질 양산 기술까지 동시에 확보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얘네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TSMC, 얘네들의 제조 인프라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3사가 이제 전고체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 CSI가 갖고 있는 롤트롤, 자, 롤트롤 이런 코터 장비가 없으면 대량 양산이 현실화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압도적인 진입장벽과 생태적 그런 독점력이 CSI가 가진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무제표와 수주잔고를 좀 보시면 요새 불거진 이런 2차 전지 전방에 대한 이런 압박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기업 팬더멘트를 좀 함부로 의심하고 당장 눈앞에 찍힌 이런 파란 차트표만 보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전기차 캐즘 뉴스는요, 미래의 전고체를 향하기 위해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국들이 섣불리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극판 제조 및 고체 전해질 기술은 전고체 상용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금 이런 식에서 지금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 여기에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상승은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올라타기 위해서 그렇게 쉬운
흐름을 만들어 주진 않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불편한 휩소를 만들어 가면서 개인들을 악랄하게 털어내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가면서 본인들의 비중을 높여가겠죠. 그러면서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1% 주주님들, 이런 분들, 제가 절대 이런 분들만큼은 잃지만 않으신다면요. 제가 이런 1%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끝까지 CAIS 여러분들이 계좌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드라마틱하게 인생의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같이 함께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72-650으로 구독 또는 CR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고요. 감사합니다.